네, 3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책은 99쪽부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죠? 네, 바로 자유 그리고 경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발생하는 게 경쟁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경쟁하고 기업들도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동물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나무에 아주 쉽게 올라가는 동물들도 있는 반면에 이 동물들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전혀요. 태생부터 이렇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준다면 이 나머지 동물들은 전혀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가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그것을 달성하게 해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문제를 주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또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야 해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에는 항상 공정함이 있어야 하고 자유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한 경제 활동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불공정한 경제 활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한 경제 활동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가격 담합이에요. 이것은 뭐냐?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A, B, C 기업이 라면을 판매하는데 A 기업이 B 기업이랑 C 기업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라면 한 봉지에 1,000원 정도 받으면 너무 싸지 않냐? 언제 돈 벌어? 우리 라면 가격 다 한 봉지에 10,000원 이상으로 해버리자.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기업도 C기업도 그 나라에서 라면을 파는 모든 기업이 다 좋아, 우리 라면 이제부터 다 10,000원 이상으로 할게. 라고 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라면이 어느 날 보니까 전부 10,000원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음식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10,000원 이상을 주고 라면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격 담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은 뭐냐? 어떤 물건을 한 개의 기업 또는 2개 정도의 기업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끼리 서로만 말을 맞춰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 개밖에 없다면 더 심해지겠죠? 그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들은 그 기업으로부터만 비행기를 사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외국계 기업들이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는 다 예외로 칩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사들이 A 기업에서 비행기를 사고 있는데 A 기업이 우리 조금 성능 높이고 가격을 우주선급으로 올릴게요 라고 한다면
야, 이런 법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비행기도 결국은 많이 운항을 하면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고장 나거나 성능이 떨어질 때까지는 버틸 수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주선급 가격을 주고 비행기를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새로 만든 신약은 마시면 무조건 5kg가 빠져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제품의 성능이 아닌 것을 소비자들한테 주어서 정말 5kg가 빠진다고? 그럼 난 당장 사야지. 난 한 10kg쯤 빼야 되니까 2세트는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 정도의 불공정한 경제 활동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까 나온 독과점 그리고 가격 담합은 기업들끼리 가격을 상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끼리 가격을 상의해서 자기들끼리 올릴 수 없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서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 그러니까 광고가 정말 진실인지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업만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품목을 많은 회사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어떠한 불공정한 경제활동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마스크 가격이에요.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어서 불과 올해 초에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이때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외출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마스크를 구하느라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 전까지 인터넷으로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샀었고, 급하면 동네에 아무데나 있는 약국에 들어가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인터넷에도 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는 지금이라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마스크를 사겠다 라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 보여요? 마스크 가격 하루 만에 15배.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생님이 그전에는 KF94 마스크를 장당 한 500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 장에 10,000원 넘게 파는 것 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20배죠. 여기 나온 15배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는 더 심했어요. 몇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화면을 보면 한 장당 9,200원, 한 장당 9,556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많이 올려서 갑자기 평소라면 당연히 안 사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기업과 상의를 해서 마음대로 마스크 가격을 올려버리는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을 적발하여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마스크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었죠. 정부에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가격 담합하는 업체들을 처벌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 부족한 마스크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썼지만 마스크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담합을 저지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처음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사회책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디에 속하는지 59쪽에 나와 있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는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배달업체 독과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정말 기사가 많이 떴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 12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독일에서 들어온 업체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기업이 하나로 합칩니다 라는 기사와 광고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의 경쟁업체인 요기요 그리고 배달통이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배달의 민족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선생님이 국내 배달앱 업체 현황 시장 규모라는 원그래프를 가지고 왔죠. 여기 보시면 배달통, 요기요, 배달의 민족을 봅니다. 우리 100분율 배웠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위 100 나오죠? 전체는 100%인데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두 업체가 국내 배달앱의 3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더해버리면 우리나라 배달업체의 90% 거의 전부를 이 딜리버리란 히어로라는 업체가 운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우리나라 배달앱은 한 회사가 운영하는 독과점 중에서 독점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독과점은 사실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인데 독점은 한 개의 회사가 한 종류의 판매나 서비스 업계를 다 운영하는 게 독점. 그다음에 과점은 한 개까지는 아니고 뭐 2개에서 5개 정도의 아주 소수의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가 과점이거든요. 과점도 심각한데 제일 심각한 형태는 바로 이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나라 배달 업체가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업체로 인해서 독점 상태에 처할 위기가 된 거죠. 그럼 이 독점이 왜 문제냐? 2020년 2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수수료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기 전에는 정액제라고 해서 광고비가 건당 88,000원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결제를 얼마나 받든 수수료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광고비가 매장당 최대 3건으로 제한한 데다가 주문 한 건당 벌어들이는 돈의 수수료를 5.8%로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광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결제를 받던지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광고 D를 이만큼 내면 3번. 또 내려면 어떻게 돼요? 88,000원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문을 한 개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다 떼기로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안 할 거야.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잖아.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린 배달 업체 이용하지 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수료를 내면 당연히 일반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수료 5%가 얼마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만약에 가족끼리 10,000원짜리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피자가 10,000원짜리면 꽤 싼 거죠, 엄청. 그런데 10,000원짜리 피자를 시키면 이 중에서 5%인 500원은 배달업체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 피자를 파는 사람은 9,500원짜리 피자를 판 것과 마찬가지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0,000원짜리 피자를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에서 배웠잖아요. 가게도 내야 되고, 만약에 이 가게를 빌리는 가게다. 그러면 달달이 그 가게를 쓰는 값을 월세로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들어요? 전기세, 불 쓰니까 가스비, 물 쓰니까 수도세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요? 재료비도 또 들고요. 사람 써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듭니다. 그런데 광고비도 오르고 수수료도 받겠대요. 그렇다면 피자를 하나 팔아서 얻게 되는 순이익은 기업이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는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정치인들도 이 배달의 민족의, 오타가 들어가 있네요. 배달의 민족의 행동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비판을 많이 했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달업체를 끼지 않고 바로 주문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짜장면을 시키더라도 배달의 민족에서 찾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중국집을 검색해서 뜨는 중국집 직통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로 일부러 전화를 해서 가게가 받도록 한 다음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을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배달의 민족이 전면 백지화, 새롭게 계획했던 수수료 광고비 체계를 없던 일로 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슬기롭게 부작용을 막아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보이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 같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최근에 TV나 홈쇼핑에서 정말 크릴 오일 광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도 사드렸고요. 부모님 사드리면서 선생님도 사 먹었거든요. 지방을 오이는 오일이고 이게 혈관을 청소한다고 해서 지방이 혈관 벽에 쌓이면은 혈관이 원래 피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피가 지나가는 길을 혈관이 막아서 방해를 하면서 혈액이 우리 몸에 충분하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찌꺼기를 배출시키는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개선시켜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릴 오일의 이러한 기능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먹으나 안 먹으나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릴 오일이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준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급기야 이러한 크릴 오일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 후기를 이용한 광고를 많이 하죠. 선생님도 물건을 살 때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을 한 다음에 꼭 사곤 하는데 SNS를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특히나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업체로부터 돈과 공짜로 물건을 지원을 받고 그것에 대한 좋은 광고만, 그건 일종의 체험기가 아니고 사실 광고죠, 광고. 좋은 의견만 게시를 하는 형태로 허위 과장 광고가 이루어진 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잘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그 글들도,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선생님은 그래서 실제로 사서 쓴 후기를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어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넣어서 검색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업체로부터 돈하고 물품을 제공받은 가짜 체험기 광고밖에 안 뜨게 되거든요. 특히나 신제품일 경우에는 그것이 더 심하고요. 그래서 뭐 내돈내산 아니면 뭐 구입, 구매 이런 것들을 같이 검색어에 껴서 검색을 선생님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담합.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파는 개인들도 가격을 담합하는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집이에요. 집. 왜냐면 집은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집을.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선생님이 지금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받기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 높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아파트 상가 있는 데를 지나서 출근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상가를 지나면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판매를 위한 광고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매매, 월세, 전세, 뭐 금매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그쵸? 시장에서. 그래서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집 가격이 막 35억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아파트가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겠어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아파트 가격 30억 이하로는 절대 팔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부동산에 뭐 월세나 전세 매매를 내놓을 때는 정해진 가격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는 처음에는 이 가격으로는 우리 아파트 절대 안 팔릴걸요? 라고 하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가격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지역 그 아파트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물어보면 요즘은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내놔요 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35억을 내고 그 아파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몇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몇 억 이하로는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시장에 내놓는 말하자면 가격 담합이죠. 그래서 이 가격 담합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정보를 정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 담합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만 이용하는 거. 아니면 다른 중개사들은 망하겠죠. 그다음에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광고 올려주세요. 아니면 저 집 안 팔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무슨 부동산은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들끼리 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이 가격으로 팝니다라고 올렸는데 그것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 경제활동이다 라고 아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것만 하느냐? 그래도 우리 이렇게 팔 건데? 라고 해버리면은 어디서 그렇게 팔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동산에 어떻게 가격이 올라오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담합 신고센터라는 기관도 인원을 늘리고 일반 사람들도 신고할 수 있게 홈페이지도 엽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봐서 진짜가 맞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진짜 불공정한 경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매기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거죠. 경찰이 나서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자,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불공정한 경제 활동들, 가격 담합, 독과점, 그 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확인하셨겠죠?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독점, 아까 얘기했던 한 기업이 그 관련되어 있는 판매 체계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그리고 불공정 거래, 가격을 담합해서 얼마 이하로는 안 팔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 조사하고 조사해서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게 불공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것을 위해서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 사법기관은 뭐예요? 처벌하는 기관이에요. 그쵸? 경쟁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이 경쟁 정책은 뭐겠어요? 경쟁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 정책이겠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의의결이 심결이겠죠.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예요. 우리 시장 배웠죠. 기본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아하,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공정, 자유, 경쟁. 그렇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라고 설명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경제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방금 나온 정부기관처럼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주제였던 자유와 그로 인해 생기는 경쟁. 이렇게 자유를 기본 원리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남용한 나머지 불공정한 경제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을 해야 할 업체들끼리 야, 우리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파는 거다 약속 해서 가격 담합이라는 걸 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불공정한 경제활동 첫 번째가 가격 담합이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가격 담합하기 훨씬 쉬운 형태, 독과점이죠. 독과점은 독점 더하기 과점. 독점은 한 가지 분야의 판매를 기업 한 개만 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 과점은 뭐 2개에서 5개 정도의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쉽게 모여서 쏙닥쏙닥 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거. 독과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자기 맘대로 조절해버린다는 점에서 1번과 2번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불공정한 경제활동인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의 효과를 너무 과장하거나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했었죠.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가격 담합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감시 및 처벌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를 감시 및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아예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과점 형태가 되지 않도록 많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감시하고 불공정한 경제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죠. 공정거래위원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공정한 경제활동의 유형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사를 봤다면 이제는
경제 성장에 집중해서 경제사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교과서 103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03쪽에는 오늘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이 나와 있어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설명 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푼 부분만 사진 예쁘게 찍어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